자, 지금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책에서 밝혀져 있는 뭐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동안 대략 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뭐 디지털 영역만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을 그냥 이용하는 어떤 내 삶에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정보를 빨리 얻거나 아니 조금 더 편리하게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뭔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뭔가 경제 활동도 하고 슬슬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2020년대 이 메타의 세상에서는요, 아예 디지털 공간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완전히 이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과 이 소통 활동이 종결되기까지 해요. 현실 세계에 뭔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업무가, 그 소통이, 그 경제 활동 자체가 A부터 Z까지 끝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더 키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해 왔다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갈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사실 텐데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또 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앞으로 미래를 좀 얘기하려면은 사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상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네. 내가 아바타로 돌아다니는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든 것이 다 데이터죠. 아바타 자체도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흔적들을 남겨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겨놔요. 근데 기존의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일부만을 데이터로 수집을 했는데 이 가상 세계를 점점 더 활용하면은 모든 것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측면, 기업들이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흩어놓고 다니는 과정에서 나의 다양한 것들이 유출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나를 많이 알려주고 그에 관련된 혜택을 받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를 어떤 정확하게 혹은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개인들이 가상 공간을 활용할 때 이 나의 데이터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이 데이터의 가치를 점점 더 어떤 높이는 차원에서 이 다양한 어떤 형태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교수님께 무슨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분석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까지 항상 맞물려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제가 제 언어로 요약을 해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변화는 이제 고디지털이다. 디지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비디지털. 그냥 나 자체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데이터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누가 데이터를 잘 매니지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경쟁력이 달려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이 심지어 이 5가지 핵심 기술에 직접 투자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도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에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뭐 큰 틀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꼭 요것만큼은 얘기하고 싶다. 나 요 얘기 안 하면 오늘 잠 잘 못 잘 것 같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세요. 뭐 당부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작년 어느 시점에 오큘러스2라고 하는 아까 소개드린 메타라는 기업의 이 VR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한 40~5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요즘 구입을 했는데 제가 요즘 주말마다 이제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 거실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VR 가상 세계 속에서 탁구를 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탁구 유저들과 만나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탁구를 치는 거죠. 탁구를 제가 한참 치다가 땀을 좀 뻘뻘 흘리고 이제 빠이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네. 뭐냐면은 이 탁구채라고 되는 요 손에 끼우는 것을 가상 세계 탁구대가 있었잖아요. 거기 위에 놓고 가려고 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렇네요. 가상 세계의 탁구장이 현실 세계 탁구장 같이 느껴진 거죠. 그렇네요. 30분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매 주말마다 하다 보니까 향후에 많은 기업들이 가상 세계 컨텐츠나 디바이스에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가상 경험을 현실 경험을 대체하거나 혹은 이것을 착각할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즉 가상 공간, 가상 경험을 활용하는 여러 영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가상 경제,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가상 세계의 경험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주로 제페토나 로블록스 얘기하지만 10대들 타겟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나이에 맞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면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향후에 가는 방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신다라면은 훨씬 더 이런 가상 경제로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 리치의 시대. 결국 이 메타 리치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들을 경험하셔라 라는 멋진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내일이 되면 우리가 가상으로 만났는지 실제 만났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언젠가 이게 단톡방에서 얘기한 건지 우리가 만나서 얘기한 건지 전화로 이야기한 건지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계속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함으로써 메타 리치의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리치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조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상윤. 저는 김상윤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이 단어 외에는 사실은 먼저 등장하는 게 없었어요. 바로 융합 멘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김상윤의 정의. 그 단어를 실장님이 한번 사석에서 한번 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윤 교수는 융합 멘토가 딱 어울린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랬고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과 우리 삶의 융합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사람들 간에 혹은 다양한 새로운 변화들 간에 이것을 잘 접목을 해서 우리 기존 거를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융합적인 관점에서 많은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 저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이 커리어를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라는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 연구를 또 주도적으로 하시다가 또 하나금융그룹에 있는 또 금융 사이드에 또 핀테크를 비롯한 이 금융 서비스, 이 서비스업을 또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연구하셨고, 그러니까 산업과 기술 간의 어떤 융합되는 그 현장의 중심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또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잘 갖고 가시면서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멋있는 그런 인플루언싱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면 어떨까,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제 표현이었습니다. 자,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요. 공식 질문입니다. 10단어 내로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해주세요. 10단어로요? 네. 변화를 이해해야 리치다. 네. 됐네요. 여러분, 본서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변화를 이해해야 리치다. 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문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 좀 드릴게요. 나에게 메타 리치란? 나에게 메타 리치란 나도 되고 싶은 것. 나도 되고 싶은 것. 네. 왜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메타 리치는 제가 책에서도 표현했지만 이 기술로 인한 변화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 기술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된다를 설명을 드렸고 저도 여기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담은 책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나도 되고 싶은 것 하면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네요. 네. 나도 되고 싶은 것, 여러분도 되고 싶은 것. 자, 공식 질문 또 나갑니다. 나에게 김광석이란 참 민망하네요. 김광석이란 멘토이자 친구. 아, 네. 네, 어떨 때는 또 실장님이랑 또 편하게 음. 또 서로 고민 상담도 하고 맥주 한잔 하는 사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워낙 또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저도 저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언도 얻고 또 방향을 따라가기도 하고 네 그런 또 존재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희 아파트에 이 공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공간이 하늘하고 있죠. 네 하늘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인데 제가 야호동산이라고 저만 그렇게 부릅니다. 야호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치맥을 했었던 게 갑자기 그렇죠. 떠오르네요. 네. 네. 갔더니 이미 치킨이랑 맥주를 딱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역시나 성격답게 세팅을 정말 철저하게 딱 아, 해놓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맛있게 좋습니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세팅 열심히 해서 준비한 이 책인싸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나에게 책인싸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네. 왜 그렇게 정의를 하세요? 인싸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다 좋은 의미로 쓰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인싸, 그러니까 주류 리딩하는 세력들도 있고 아싸, 우리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바깥에서 또 이렇게 좀 관조하거나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두가 우리 세상을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싸가 특별히 특출난 사람들에게 아니라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김상현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뷰라든가 관점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담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